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과의 따뜻하고 편안한 만남이 있는 KCN 초대석입니다. 2011년, 10여 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라 안팎으로 굵직한 사건,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해서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KCN 초대석 오늘은 연합뉴스 임천 기자를 모시고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 특집 기획방송으로 만났습니다. 임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연말에 이어서 올해 지금 두 번째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 바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교수들께서 사자성어를 발표했어요. 뭐 해마다 하는 겁니다만은 올해 사자성어는 지금 엄이도종 뭐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임 기자께서는 지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미도종 올해 그 다사다난했던 올해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미도종.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중국 전국 시대 때 그 우화집인 여시 춘추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입니다. 그 도둑이 나무집에 들어가서 그 종을 훔치게 들어갔는데요. 그 종을 훔치려다 보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이를 망치로 깨기 위해서 두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를 듣고 달려올까봐 자신의 귀를 막았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아, 예. 그 중국 성나라의 유학자 주인은 이를 빗대가지고 종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귀를 막는 짓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예.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표현들은 올해 국회 비준안 통과라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해킹, 그다음에 대통령 측근 비리들의 여러 가지 얽힌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 고위직들의 소통 부족과 독단적인 정책 강행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연말에 있었던 각가지 사건들을 이제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게 이제 어미도종이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적절한 표현이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자, 뭐 올해 국내에는 뭐 한미 FTA 체결이라든가 종합편성 개국,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 당선, 그다음에 서울에 이제 우면산 산사태 많은 그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비롯해서 또 죽음에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네. 카다피, 또 사살, 김정일 사망, 이렇게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난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합뉴스에서도 국내외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저희 국가기관통신사 연합뉴스에서 올해 그 해마다 네. 10대 뉴스를 선정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그 10대 뉴스를 보면은요,
먼저 제가 국내 뉴스로 보면은 그 불과 며칠 전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 네. 이 주말 연말을 강달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정치권 돌풍. 예, 그게 두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예.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미 FTA 비준 국회 통과, 저축은행 사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비롯된 복지 논쟁, 예. 서울시 보궐선거, 뭐 이런 순서로 10대 뉴스로 선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많이 아시다시피 아랍의 봄을 일컫습니다. 네. 튀니지에서 시작된 그 민주화운동, 이집트, 리비아 등지로 퍼져나가면서 수십 명의 독재 정권들이 잇따라 무너졌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뉴스가 탑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라 그 다음에는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 다음에 유럽 재정 위기,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혁신의 아이콘이죠. 네. 스티브 잡스 사망, 마지막에 그 월가 점령 시위 등 이런 순서대로 10대 뉴스가 선정됐습니다. 네. 그 맨 뒤에 보면 뭐 러시아 선거 부정 시위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국내외가 하여튼 뭐 시끄럽다고 시끄러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만. 예. 이번에는 우리 지역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떤 건 좀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전라북도 올 한 해를 평가한다면 사실 뭐 되는 일도 없었고 안 되는 일도 없었다 이렇게 네. 표현할 게 있겠습니다. 적절한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사자성어가 생각나지 되는 일도 않습니다.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예. 그 아무래도 올해 도정 입장에 봤을 때는 LH 통합 유치 실패가 네.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네. 그에 맞물려서 삼성이 새만금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세우려 했는데 그 자체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상당히 또 지역에 실망을 줬습니다. 그 LH 유치 실패에 이어서 나온 보완책이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올해 추진했지만 새마을급이든 여러 면에서도 저희가 원했던 도민들이 원했던 정도의 수준은 네. 도달하지 못해서 다소 실망이 좀 컸던 한 해였지 않나 네. 싶습니다. 뭐 내년을 좀 기억해봐야 되겠네요. 예, 예. 자, 뭐 이제 국내외 그다음에 뭐 도 이제 우리 익산 군산 지역 우리 지역 얘기로 좀 한번 좁혀서 한 해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 좀 그 질문을 좀 드려본다면 네네. 아무래도 내년 4.11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동친다는 말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치권이 지금 상당히 변화가 좀 심한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정치권 아주 격변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역대 정치권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정치 지형이 지금 바뀌고 있고 또 새로운 정치 지형이 지금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문제부터 촉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 시장이 올 중순에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집을 걸고 주민투표제를 관철시켜서 하지만 이 주민투표가 무산이 되면서 오 시장이 서울시장제를 내놨고요. 네. 그에 따라서 서울시장을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벌어진 안철수 돌풍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내년 4.11 총선거에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야당은 지금 여러 당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여러 당들이 지금 사실상 두 개의 당으로 해체모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통합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사실상 이 두 개의 당으로 야당이 압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는 상당하게 이 두 개 당의 다수의 정치 신들이 출마를 하면 새로운 어떤 정치 변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통합당은 그다음 민주당, 그다음에 시민통합당, 한국노총까지 가상화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합진보당은 민노당, 국민참여당, 여기 새진보 통합연대가 하나가 된 당입니다.
따라서 그 내년에는 이 역대 최고의 물갈이가 아마 그런 형국으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공산이 큽니다. 그 익산 지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익산에 지금 현재 2개의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올해 익산 이 2개 선거구 때문에 사실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가불이 합쳐지느냐. 그렇습니다. 그 익산의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이 2개 선거구가 이제 하나로 줄 유기에 처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익산시 인구 늘리기 정책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이 2개 선거구가 유지가 됐습니다. 결국에는요. 그래서 일단 익산에는 갑과 을 2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 지역에는 한병도 이춘식 현역 의원의 출마가 이렇게 되고요. 한병도 전 국회의원, 황세연, 정재혁 이런 분들이 지금 예비 후보로 동의돼서 선거에 많이 했죠.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을 지역은 조배숙 삼선 의원이죠. 조배숙 의원의 어떤 출마가 다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전정희 전북 여성정치발전센터 소장입니다. 그다음에 최재승 전 국회의원, 이영로, 김영배, 황현 전 도의원 등 다수가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체적으로 지금 익산 얘기를 하시는데 군산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군산은 지금 그 강봉균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4선 도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강 의원의 출마가 또 변수가 되겠지만 일단은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맞서서 고시 3관왕으로 먼저 일컬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3관왕으로 표현합니다만 김관영 변호사가 출사표 던졌고요. 함은경 한국정치발전포럼 대표,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 지낸 신영대 씨 등 여러 정치신들이 출마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공천 절차 과정을 거쳐서 이제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고 하겠습니다만 아마 무소속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올해는 어느 해보다 지금 입지자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양당이 다 지금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공천 과정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건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야나 그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과거에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떤 50%는 일반 시민에서 뽑고 나머지 한 30%는 당 대의원들, 그다음에 한 20%는 여론조사 이런 식으로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제 국민경선제에 대한 어떤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서 이 일반 시민들의 어떤 참여율을 더 높이는 비율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뭐 70%까지 나오니까 70%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내년 선거에 맞물려서 가장 큰 변수있지 않을까. 그래서 출마자들은 이 배합 비율에 상당한 촉각을 곤두서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뭐 전반적인 얘기를 좀 뭐 총선에 맞추어서 지금 지역 정치권의 동향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지역 정치가 또 이제 우린 또 관심사입니다. 도의회나 시의회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하나의 결산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좋고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방의회 한 해를 좀 보신다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 지방의회 뭐 익산, 뭐 군산, 뭐 나누지 않고 봐도 약간의 잡음과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익산부터 보면은 익산의 도의원이었던 익산 제4선구구의 김병욱 도의원이 중도 사퇴를 하고 익산 그 농협조합장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그 의원직을 겸한채 조합장 선거에 뛰어들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밀려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결국은 낙선을 고배를 맞았는데 오늘 그게 이제 쟁점이 됐던 것이 그 도의원들이 공직을 중간에 사퇴할 경우에 또 다시 치러되는 재선거 보궐선거 거기에 따른 예산 낭비 이런 것도 공백 사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역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이제 그걸 공석을 사퇴한 그 지역 당에서 그 선거 자금을 선거 경비를 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또 많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방의원이 임기 내에 사퇴했을 경우 그 소속 당에서 선거 비용을 내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얘기 같으네요. 그리고 군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사실 좀 파행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진실은 그 군산시의회 지난해부터 많이 삐걱거렸는데요. 올해 그 6월 달에 워크숍에서 의원 간의 워크숍에서
두 명의 의원들이 주먹 다짐을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앞서서 2월 초에는 또 상임위 회의 때 의원들이 간에 또 고성 막말이 오갔고요. 지난해 8월 달에는 한 남성 의원이 여성 의원을 성 비하 발언을 해서 예. 문제가 됐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의장이 장기간 병원에 좀 입원했었거든요. 아, 예. 입원하다 보니까 중재 어떤 역할을 못했다는 비난도 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군산시의회가 올해는 좀 젊은 발에 의했지 않나 이런 어떤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이 밖에 뭐 다른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좀 뭐 안타까운 면도 있었고 저희가 보면 강봉균 현재 국회의원 보좌관이 업체의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네. 익산시의회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요. 시와 시의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시정 자료, 답변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노조에서 어떤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공무원 노조에서? 네, 공무원 노조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반발을 했었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는데 네. 또 그 이면을 보면은 이면에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를테면 재량 사업비, 이를테면 각 시의원들이 네. 한 해 자기 지역구에서 쓸 수 있는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 이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항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네. 올해 이 재량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예.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반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들은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네.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또 이제 역으로 시장과 부시장의 판공 업무 추진비죠. 네. 거의 뭐 시장 90%까지 부시장은 전액을 다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막 연말까지 예산결산 심의위원회까지도 상당히 큰 서로 간에 어떤 충돌, 공방전이 펼쳐졌었죠. 네. 업무 추진비가 얼마나 되는데 그렇습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한 2억 5천 정도. 그렇게. 이번에 이 재산에 올린 게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 한 2억 5천 정도 되는데 네. 이번에 한 3천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된 겁니다. 예. 부시장은 뭐 어떻게 돼요? 부시장은 전액 한 1억 정도 좀 되는데 네. 그 전액이 깎였습니다. 전액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 집행부가 의회가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조금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뭐 경제 분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역 개발 문제에서 이제 새만금은 항상 뭐 우리가 항상 해마다 다루는 문제인데 올해 마스터 플랜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실상 지난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올해 최종적으로 올 3월 초에 새만금 종합개발 내부 개발 사업이죠,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20년 넘도록 저희 끌어왔던 사업인데요. 올해 다행히 확정이 되면서 이제 올과 내년부터 본격적인 내부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도에서 저희가 정부한테 요구했던 것들이 새만금 랜드마크 조성, 그다음에 수목원이 100헥타에서 200헥타로 확대해달라, 그다음에 신흥만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전북도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확정되면서 그게 포함이 다 됐습니다. 아, 예. 네, 전북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22조 원입니다. 이 중에 이제 절반이 이제 국비고요. 나머지는 이제 도비하고 민자 자금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20년까지 10년간 13조 원이 먼저 투입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금액 자금은 그 외에 상을 봐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뭐 제대로 좀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애기류가 국회에서 아직 막바지 서로 간의 갈등 때문에 아직 좀 늦춰지다 보니까 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 맞물려서 이제 내년에는 새만금 사업이 내부 개발이 본격화됐으면 하는 것이 전북 도민들 전체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새만금 위원장, 민간위원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아, 예. 네, 강민욱 전 위원장이 나가시고, 예, 물러나시고. 새로 이제 이산 출신이죠. 네. 전 지사도 하셨는데 조남조 네. 씨께서 새만금 민간위원장이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라북도의 새만금 사업이 보다 좀 더 탄력을 낼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익산 출신이시고 또 친여권에 또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자, 뭐 군산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익산에서는 뭐 올해 기업 유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한 해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기업들이 좀 들어왔습니까?
예, 제가 지난해 이 자리에서 나왔을 때 그때는 군산시의 눈부신 기업이치 성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제가 익산의 기업이치 좋은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익산시가 이하수 시장이 민선 지금 재임인데요. 네. 지금 사실 이제 5년간 기업이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간에는 빚을 보지 못했고, 근데 올해 이게 이제 MOU 사업들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상당히 진척을 받습니다. 올해만 놓고 봐도 일진 머티리얼즈라고요. 첨단 네. 부품 소재 업체인데요. 그 익산에 단계적으로 최종적으로 1조 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만 익산시에서 유치한 기업이 53개, 그 일자리가 4,200개 정도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익산시는 일반 산업단지하고 식품 클러스터 이 단지 조성에 앞장을 서왔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분양이 돼서 내년부터 실제 입주가 진행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일반 산업단지 입주가 진행이 되고요. 식품 클러스터는 2, 3년 했겠지만 MOU 사업이 계속 활발히 추진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들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활기 뛰다 보면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사실 그동안에 3년 넘도록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LH공사죠. 이를테면 한국주택공사 토지공사가 합병이 되면서 네. 이게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네. 자체적인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산하기 위해서 지지부를 끌다 보니까 이 사업 시행자인 LH가 저희 식품 클러스터 사업 시행자인데, 그래서 우리 식품 클러스터 추진 의지가 약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다음 주 정도 하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식품 클러스터의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신청이 된다는 뜻은 그동안의 사업 의지를 이제 더욱더 확고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예.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좀 보다 진척이 좀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뭐 절차 이행 단계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봐야 예, 되겠군요. 예. 자, 뭐 사회 분야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행정 분야도 될 수 있고 그럽니다만은 이제 사회적으로 파급이 크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지금 군산 지역에 지금 시군 통합 문제, 예, 예. 뭐 이게 올 하나의 좀 화두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산 지역은 일단 사망권하고 장안권 통합 문제가 올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군산 지역 사회단체에서 주도가 돼서 이루어졌는데요. 일단은 새만금권, 이를테면 거기에 이제 하나에서 3+1 이런 장항입니다. 네. 충남 장항인데요. 서천이고요. 네, 여기 새만금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요 권역을 전체 통합을 해서 하나의 시나 광역시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 되면 아무래도 경제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거를 시민사회에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요 청원운동에 이제 운동이 활발히 펼쳐졌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통합 서명부가 최종적으로 지금 총 유권자 50분의 1을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예. 군산 측에서. 그래서 총 4,096명이 서명이 돼서 유효가 돼서 이게 전라북도를 거쳐서 이제 정부에 있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위원회에 제출됩니다. 네. 올해. 그러면 내년 초에 이 위원회에서 이걸 심히 검토를 해서 이제 지역에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 지역의 시의회에서 결정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네. 어떻게 전망은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상 결국 또 말씀드리자면 좀 불투명합니다. 예. 왜냐하면 전라북도 군산시뿐만 아니고 나머지 김제시라든지 부안시에서도 부안군. 협조적이어야 되는데, 네. 또 건너편인 충남의 장항읍에서도 장항읍만 전체 찬성 분위기지 서천군 전체적으로 말하면 7, 80% 반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50%의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되면 사실상 통합은 물 건너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 문제는 좀 미지수. 예. 잠깐 좀 내년에 또 지켜봐야 될. 예,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뭐 사회 부문에 일부 시의 이제 공무원들이 뭐 구속이 되고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사회 분야에 저희가 사회 분야는 뭐 사건상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씁쓸한 사건과 안타까운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사고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익산시의 우리 지역의 익산시의 모 국장이 건설업체 돈을 받아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씁쓸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익산시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익산시가 그동안. 그래서 익산시가 감사 감당을 외부에서
채용을 해서 일부 영입을 했죠. 영입해서 구원투수를 영입한 거죠. 예. 그래서 내부의 어떤 그런 비리를 좀 단속하기 위해서 영입했는데 이게 지금 이 감사 담당관이 이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고는 군산 해경의 정갑수 전 서장인데요. 지난 해경서장. 예, 해경서장입니다. 11월 초에 요즘에 중국 서해 앞바다에 중국 불법 어선들이 횡포가 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순시차 이분이 나가셨다가 갑반에서 미끄러져 실족사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저희가 그냥 이 내용을 봤습니다. 네. 그 뭐 인천 쪽에서도 또 뭐 사고가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하여튼 중국 어선 문제가 우리 지역에 또 하나 이슈로 지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육 분야 올해 어떻습니까? 자, 교육 분야 올해도 뭐 지난해 못지않게 상당히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원광대 지역의 사립대 중 제일 큰 대학이죠. 원광대가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그 지역에서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각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 용역, 정부가 주는 연구 용역도 있습니다. 예. 이 용역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입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것도 제한을 받는 겁니다. 예. 그래도 아무래도 대학 입장에 큰 타격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광대, 또 서해대, 군산의 서해대가 포함이 됐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 원광대는 서해대에 비해서 원광대가 워낙 큰 학교이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많았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렇습니다. 사건이었죠. 그래서 원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대 입장에서는 취업문면에서 이제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 표준 예. 감사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치의에 한의과가 빠졌다는 겁니다. 네. 사실 100% 취업이 되니까. 원대 같은 경우 치의 한의대가 상당히 강세인데 예. 요게 이제 그 평점 부분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2010년 한 해걸로만 지표로 따지다 보니까 네. 상당히 우리는 억울하다. 상당히 예. 피해를 봤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원대의 이제 항변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원대는 올해 요 사태가 난 이후에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내년부터 인력을 좀 조정을 하고 감출하고 예. 그러면서 내부 냅입상을 해서 뭐 새롭게 발빠른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지켜볼 일입니다. 상당히 다행이군요. 예. 뭐 군산대도 좀 얘기가 있었어요. 예. 군산대는 일단 이제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발빠르게 움직여서 교과부에서 좀 반대하는 내용인데요. 총장 직선제를 이제 폐지를 먼저 했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국립대 최초로. 그 다음에 교과부와 협상을 많이 벌여서 다행히 최근에 그 2년간 이 국립대 중점 추진대학에서 2년간 유예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좀 어려운 상황을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빠져나왔고요. 여하튼 아무튼 그 도내 대학가는 올 한 해 여러 가지 홍역이 많이 있어서 한바탕 큰 격난에 휩싸였다 한 해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교육 문제 하면은 대학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올해는 어때 대학이 또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문학의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뭐 익산 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가 이제 제일 관심사항이지 않을까 싶은데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는 저희 익산시뿐만 아니고 공주시, 부여, 군 등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시군이 모여가지고 20일 날입니다. 지난 20일 날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습니다. 네. 여기엔 전문가 11명이 이제 포함이 돼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자,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요거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행정 절차를 추진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이 등재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고요. 네. 요게 이제 되면은 저희 익산 지역에 대한 관광 자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관광객 유치하면 또 뭐 미륵사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문제, 보건 문제 올해 또 문학의 새로운 소식이었는데요. 예, 그동안 우리 이 전라북도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익산 지역 주민들도 미륵사지 석탑이 해체, 복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동안 이게 이제 복원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수년 동안 그동안에 해체만 해온 겁니다. 그래서 해체하는 과정에서
뭐 지난해 이제 아시겠지만 사리장엄 예, 발견됐고 발견됐고요. 그러면서 이 전체 해체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해체 작업을 이제 마무리 짓고 문화재청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네. 현재로서는 원래 이 미륵사지 석탑은 9층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전에 해체하기 직전까지 남아있던 것은 6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6층으로 복원하기로는 결정이 이제 났고요. 훼손된 상태로 복원을 예, 한다. 예. 그러니까 6층으로만 올리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네. 다만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6층 부분이 그 당시 일부가 함몰되어 있습니다. 네. 함몰된 부분을 그대로 재현할 것인지 아니면 함몰된 부분 6층을 정상적으로 복원해서 완벽하게 만들 것인지 네.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문화재청이 올 내년 초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 그 결정이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원 작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사는 뭐 근대 역사 박물관이 좀 뉴스로서 좀 많이 다뤄졌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사는 사실 그 당시 1920년, 30년, 40년 동안 일제 감정기 당시에 일본의 적산가옥이죠. 네. 많이 들어와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문화 역사가 많이 살아있던 곳인데 이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요 지구를 정해가지고 이걸 좀 대대적으로 육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네, 그 차원에 앞서서 지금 발맞춰가지고 군산의 근대 역사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근대 역사 박물관을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난 9월 30일인데요. 18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하 1층, 지하 4층입니다. 여기에는 10개의 전시실이 꾸며져서 1920년, 30년, 40년대 군산의 시대생활상을 재현해놨습니다. 네. 상당히 학생들한테도 체험 역사 교육장으로서는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모양이죠? 예, 요즘에 좀 자주 이렇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뭐 우리 임미자와 함께 지금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뭐 여러 가지 교육 부문까지 해서 지금 주마간산격이라는 격입니다만은 그래서 한 해를 좀 되돌아봤습니다. 예, 예. 뭐 올 한 해 취재 활동을 진짜 바쁜 한 해를 보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임진년에는 우리 임미자께서 어떤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밝혀주시고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올해 기자생활 18년째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기자들 연말 때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다사다난입니다. 네. 그런데 18년간 지켜보면서 올해처럼 이 다사다난이라는 사자성어가 제일 적합한 한 해였지 않나 올해가. 네. 그만큼 국내 외적으로 엄청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 내년 새해에는 보다 더 좋은 소식을, 밝은 소식을 네. 제가 좀 전할 수 있게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 힘천 기자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내년에는 더욱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